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연필 소묘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,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저도 보면서 흑백만으로 이렇게 깊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, 새삼 놀라웠어요. 그렇죠. 오늘은 그래서 이 흑백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예술, 연필 소묘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. 네, 그 화려한 색이 없을 때 오히려 왜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매력의 근원을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연필 소묘가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. 근데 표현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. 맞아요. 핵심 요소로 보통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. 네, 그 명암, 선, 그리고 질감, 이 세 가지죠. 특히 저는 그 명암 설명이 인상 깊었는데 빛과 그림자로 입체감이랑 공간감을 만든다. 이게 꼭 흑백 세계의 언어 같다. 뭐 이런 비유요. 아, 네네. 그리고 선에 대한 설명도 재밌었어요. 그냥 윤곽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선의 강약이나 느낌, 이런 걸로 감정까지 전달한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살아있는 것처럼요. 네. 질감 표현은 진짜 이게 연필의 마법 아닌가 싶은데 필압 조절이랑 그리는 방식만으로 어떻게 딱딱한 거, 부드러운 거 이런 느낌을 다 살려내는지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게요. 나무 질감, 천 질감, 금속 질감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분석하면서 색이 없다. 그러니까 시각적인 소음이 제거되니까 오히려 형태나 구조, 빛 같은 그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된다. 이 설명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색이 없으면 우리가 그 대상의 정말 순수한 형태나 빛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걸 더 예민하게 보게 되거든요. 정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가. 흑백 그림이 왜 가끔 또 깊은 감동을 주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료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. 보는 사람이 자기 경험이나 상상력으로 그 빈 곳을 채워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감상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. 형태나 분위기 같은 본질에 확 몰입하게 만들기도 하고요.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미학적인 부분도 있고요. 그렇죠. 유행을 잘 안 타죠, 흑백은. 맞다. 그리고 그 뇌과학 연구 인용한 부분도 있었잖아요. 흑백 이미지가 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해서 상상력이나 분석적 사고를 자극한다.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. 네, 일리가 있는 설명 같아요. 뇌가 빈 곳을 채우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니까요. 그럼 이제 도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자료 보니까 연필 종류가 엄청 많던데 그래도 핵심은 그 H계열이랑 B계열 차이더라고요. 네, H는 하드, 단단하고 좀 연하게 나오고 B는 블랙, 무르고 진하게 나오고요. 보통 H는 스케치할 때, B는 명암 넣을 때 많이 쓰죠. 네.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다 갖출 필요는 없고 HB, 2B, 4B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. 뭐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지우개. 특히 그 떡지우개 이야기 재밌었어요. 종이 손상 없이 부드럽게 지울 수 있어서 섬세한 표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그거 써봤는데 진짜 신기했어요. 막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. 그렇죠. 칼이나 사포로 연필심 다듬고 문지르개 같은 도구들도 소개됐는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맞아요.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. 이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. 네, 비싼 도구보다는 그냥 연필이랑 종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죠. 그럼 그 연습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기본 기법 같은 것도 좀 나와 있었는데. 네, 일단 선 연습부터요. 균일하게 쭉 긋는 거, 힘 조절하면서 강약 주는 거, 방향 바꿔가면서 긋는 거.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그렇죠. 그리고 명암 단계 연습, 그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회색 단계를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네, 그거 정말 중요해요. 명암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, 그러니까 정물 소멸을 해보는 거죠. 맞아요. 처음엔 너무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도형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빛이 어떻게 닿고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. 네, 자료에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그림은 관찰이더라고요. 대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느냐, 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하긴 그 같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, 앵그르 같은 대가들 드로잉 보면 와, 진짜 연필 하나로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하지?
감탄만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작품들이 바로 연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거죠. 보면 막 동기부여도 되고요. 네, 맞아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그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연필 소묘라는 게 생각보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뭔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쩌면 잠자고 있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 네,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오늘 흑백, 즉 연필 소묘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. 이걸 좀 확장해서 만약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나 일상에서 불필요한 색깔들,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정보나 방해 요소들을 잠시 걷어내고 흑백, 그러니까 본질적인 구조나 핵심에만 한번 집중해 본다면 어떨까요? 아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변화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하루쯤은 주변을 소묘가의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